자, 요거는 23년도 12월 고1 21번 문제. 객관식의 킬러 문제긴 한데 정답률은 생각보다 좀 높은 문제였고, 자, 먼저 전체 집합의 원소가 5개고 그 다음에 세 부분 집합이 있다. 자, 일단 부분 집합 이야기가 나와.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이 같이 나와서 그 각각 영역에 대해서 뭐 원소가 몇 개네, 뭐가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까지는 누구나 떠올릴 텐데,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목적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 일단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구역에 대한 영역 이야기다. 그럼 영역 이야기는 결국에는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 영역이, 즉 공간이 몇 개로 나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매번 집합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나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최우선이다 라는 거. 먼저 색깔을 좀 통일할까? 여기다 하나 더 할게요.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집합, 여기 C집합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요 그려놓고 그냥 단순히 그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가 공간이 몇 개로 나뉘는지를 봐야 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개의 공간으로 세 집합에 의해서 나뉩니다 라는 사실을 캐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공간이 나뉘는데 지금 밑에 N, B 교집합 C, B 빼기 A 차집합이라고 해야겠지. 그 다음에 C 빼기 A 차집합이죠. 그냥 편의상 빼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 세 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요것과 요것과 요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한테 핵심이 되는 공간은 아래 네 곳이구나 라는 사실에 의거하여 난 이 공간들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여기를 델타라고요. 이건 뭐야? 공간을 쓴 거긴 하지만 결국에 원소의 개수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각각 해당 공간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즉 감마 얘가 쓸게요. 감마 더하기 델타가 2다 라고 돼 있고, B 차집합 A가 원소 개수 1개라는 얘기는 B 차집합 A 알파 플러스 델타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델타는 2다 라는 세 가지씩을 바로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경우가 좀 나뉘겠네. 왜냐면은 여기 기억 조건을 딱 보는 순간 A 교집합, B 교집합, C 밑에 또 있지. 그래서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기억을 푼 다음에 그 기억을 기반으로 니은을 풀면 좋겠다. 즉, 기억에서 특정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나 그것을 일반화하는 상황이 보통 밑에 선지에서 나온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학습 과정에서는 기억과 니은,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혹은 기억, 니은, 디귿 이 녀석들 간의 연관성을 억지로라도 만드는 연습을 해주는 게 나중에 실제 시험 볼 때 당황해도 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거고, 먼저 기억에서 그리고 또는 니은에서 세 집합의 교집합을 얘기했어. 즉 감마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감마가 결국에 핵심이겠구나. 감마의 원소가 0개이지 않다라고 기억이 말을 했네. 그럼 감마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해서 0을 쓰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감마가 0이면은 델타가 2일 거고요. 델타가 2인 순간 알파는 마이너스 1. 근데 알파는 원소 개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될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감마를 0이라고 내가 썼기 때문이지. 즉 감마는 0이 될 수가 없겠네 라고 해서 기억은 맞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기억에서 감마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어. 근데 감마는 델타와 더해서 2이기 때문에 1 아니면 2겠네? 근데 니은에서는 2인 경우를 물어봤네. 2인 경우를 물어봤구나. 그래서 감마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델타는 빵이고요. 자, 델타가 빵이면 알파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가 빵이면은 베타는 2네요 라고 됐습니다. 그때 NC가 4냐라고 물어봤어요.
NC가 4냐? 자,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5개인데 지금 5개의 원소가 다 튀어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NC가 4다. 그냥 맞는 말이 되겠네요. 맞는 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근데 그럼 기억에서는 지금 감마가 0인 경우를 물어본 거고요. 니은에서는 감마가 2인 경우를 물어봤죠. 감마가 2인 경우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디귿에서는 뭘 물어보겠어? 감마가 1인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다 라는 사실을 좀 캐치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고서 감마가 2인 경우에서는 지금 디귿에서 물어보는 A, B, C 원소들의 곱 이야기하고 있죠. 그 곱은요, 일단 A는 2고 그 다음에 B는 3이고 C는 4죠. 더 곱하면은 4, 3, 12, 24가 되네요. 라는 사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게 뭐였다? 감마가 2인 경우다. 그래서 감마 0, 2 아직 이렇게 좀 문제가 되게 그냥 대놓고 좋네. 그러면은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다라는 사실. 감마가 1인 경우 하자라 했지. 그래서 1이야. 그럼 델타가 1이네. 그럼 알파는 빵이네. 베타는 1이네. 오케이. 근데 전체 집합은 원소 개수가 5개다. 전체 집합 원소 개수 5개 딱 떠올리는 그 근거 자체가 니은에서 NC, C의 원소 개수 따질 때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5개다 라는 사실을 체크했기 때문에 디귿이 니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집합을 체크한다. 니은에서 체크했으니까 디귿 다시 체크한다 라는 사실을 조금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갖다 붙이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가 5개인데 지금 나와 있는 원소 3개니까 원소 2개 남았어. 원소 2개 남았어. 그 원소가 어디 들어갈 거냐? 그때 A, B, C의 곱이 최대 최소다. 일단 최소는 어디서 나오겠어? 당연히 그 두 녀석 원소가 A, B, C 다 안 들어갈 때가 최소겠죠. 그럼 A는 1, B는 2, 그 다음에 C는 3 해서 6이야. 이게 무조건 최소인 거는 그냥 당연한 소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대, 물론 위에서 찾은 24가 최대일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최대가 나올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 지금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나머지 비어있는 원소 2개, 비어있는 원소? 나머지 원소 2개, 이곳과 요곳, 이 별표 친 3곳에 나눠서 들어가든지 한 곳에 몰빵으로 들어갈 텐데, 이 3곳의 특징은 다 A의 영역이죠. 즉 A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즉 이 3곳 중에 어디에 들어가든 A 원소 셀 때는, A 원소의 개수 셀 때는 포함이 될 것이다. 즉 A의 원소는 감마에 있는 하나랑 지금 나머지 원소 2개 합쳐서 3이 될 수밖에 없다. 3으로서 고정이 된다 라는 사실이고요. A가 3이다.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B랑 C의 원소의 개수 곱해서 최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지금 2개에 추가되는 원소가 A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B랑 C한테도 포함이 돼주면 좋겠다. 즉 A만 있는 영역은 빵일 것이다. 원소의 개수가. 왜? 우리는 최대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2개의 원소니까 또 경우가 나뉠 거예요. 어떻게 나뉘냐? 2개 빵개, 그 다음에 1개 1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빵개 2개로 나뉠 것입니다. 자, 그럼 보라색인 경우 한번 보면요, 보라색일 때는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네요. 그 다음에 C는요 2개네요. 3개네요 라고 되겠습니다. 그럼 36이죠. 그 다음에 초록색일 때는요, 지금 헷갈리면 안 돼. 요거는 고정이야. 요 친구는 고정이에요. 위에 써 있는 것들만 세트화해서 요렇게 따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서 초록색도 한번 써보면요, 초록색은 B의 원소 개수가 하나, 둘, 셋, 3개네요. 그 다음에 C의 원소 개수는 초록색이죠.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아이고, 왜 꺼졌어? 자, 그러면 이것도 36이네요 라고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빨간색, B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2개죠. 그 다음에 C의 원소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네. 자, 이건 10, 30 나오네요. 그러면 최대가 위에서 구한 이 둘 중에 하나겠구나. 어쨌건 36이구나. 24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36과 6이 정답이구나. 최대 최소 합치면 42가 맞습니다 라고 해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되는데, 단순히 푸는 것만 집중을 하면은 생각보다 쉬워. 왜냐면은 내신에서 나오는 이야기
거기서 뭐 크게 바뀌진 않았어. 근데 내가 볼 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대한 분석. 분석이 중요하다. 분석은 어떻게 한다? 기억을 기반으로 니은을 생각하고 니은을 기반으로 디귿을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항상 되지는 않고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그럼 결론은 뭐냐? 풀고 나서 억지로 짜맞추자. 기억에서는 내가 정한 감마 영역이 0일 때가 되냐 안 되냐 물어봤어. 그리고 니은에서는 2일 때가 되냐 안 되냐 물어봤어. 그럼 기억에서 0일 때 물어봤으니까 니은은 똑같이 2를 넣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는 얘기였고, 니은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체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귿에서는 웬만하면 감마가 원소의 개수가 1일 때랑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체크하는 그 경우를 따져봐라 라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오바스러운 해석, 그런 게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합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항상 그 집합들에 의해서 공간이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집합이라는 거, 부분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특정한 영역을 파티션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확률에 대해서 좀 깊게 배우면은 대학교 가서 알게 될 텐데, 뭔가 나눈다, 분할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집합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간이 분할되는,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리고 몇 개의 공간으로 나뉘는지, 그런 걸 체크해주는 습관을 좀 들이면은 이게 나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덜 느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있다라는 점, 그런 것까지만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